이야기 제목 공포에 빈 의자. 그 집은 항상 안식처였습니다. 멘도사 가족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단순히 가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녁 식사는 그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단순한 삐걱거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인 카를로스는 낡은 건물이 자리를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인 엘레나는 틈새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0대 딸인 소피아는 그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휴대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또 다른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의 큰 마호가니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가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가족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빛은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갓 구운 라자냐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자들이 춤추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카를로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억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소피아는 눈살을 찌푸리며 휴대폰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아빠, 농담 그만해요. 소피아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그때 의자 중 하나가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갑자기 일어선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적이 식당을 엄습했습니다. 무겁고 억압적인 정적이었습니다. 오직 촛불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엘레나가 눈을 크게 뜨고 속삭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은 이미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엘레나. 분명히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는 일어나 창문을 닫고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의자들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삐걱거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요. 피해망상이 멘도사 가족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심하고 그들 중 한 명이 잔인한 장난을 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 소피아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식탁에서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빗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카를로스와 엘레나가 그녀와 합류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공황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갇혀 있었고 그들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 마음대로 휘둘려졌습니다. 의자들이 더욱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서로 부딪히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공중으로 떠올라 샹들리에에 부딪혔습니다. 깨진 크리스탈 조각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빛이 꺼지고 식당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공포에 질린 비명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멘도사 가족은 더듬거리며 출구를 찾았지만 가는 길에 장애물만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들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동시에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파.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멘도사 가족은 공포에 떨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먹고 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보호 본능에 이끌려 가족과 어둠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우리에게 뭘 원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으스스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을 원한다. 너희의 절망을 원한다. 너희의 영혼을 원한다. 그림자가 식당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주변의 빛을 흡수하는 듯한 무정형의 어두운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멘도사 가족은 뼛속까지 시리고 심장을 마비시키는 극심한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 형체가 그들에게 덤벼들었고 멘도사 가족은 온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조용했습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파괴된 식당을 비췄습니다. 의자들은 먼지와 깨진 크리스탈 조각으로 덮인 채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호가니 식탁은 뒤집혀 있었고 이미 차갑고 퀴퀴해진 라자냐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멘도사 가족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식탁 머리에 있는 빈 의자만이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부가 다음 달에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정원의 멋진 전망에 끌린 그들은 집에 사는 손님에 대한 이웃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집에 있는 첫날 밤, 촛불 아래에서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의자 중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신혼부부는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소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또 다른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공포에 빈 의자가 그들을 찾았습니다. 멘도사 가족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피해망상을 먹고 사는 존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면서 다음 가족이나 다음 부주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부부가 도망친 후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개발자가 마침내 그것을 허물기 전까지 폐허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새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건설 노동자들은 도구가 사라지거나 움직인다는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 가장자리에서 형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새 건물은 완공되어 완전히 판매되었지만 곧 부동산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식객에 대한 전설은 현지인들이 서로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입자가 이제 원래 집에 있는 낡은 의자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새 건물의 어딘가로 이사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가 어디로 가든 여전히 식탁에 앉아서 빈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